안녕하세요. 성주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63kg까지 나간 적이 있었고 지금 46kg를 유지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내용을 소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성주 언니 패션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63kg였을 때 모습과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17kg 차이가 납니다. 지금 저는 자유자재로 몸무게를 늘리고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사실 저는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인 줄 알았어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한 30년을 두고 봤을 때 가장 긴 시간 동안 5호 사이즈를 유지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5호 사이즈를 유지를 하려면 밥은 반 공기 이상 먹지 않았어요. 더 먹으면 살이 바로 찌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먹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식탐이 좀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맛집 탐방하는 거를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두세 시간씩 줄 서서 기다리는 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사람이 매 끼를 그렇게 반 공기만 먹고 산다는 거는 사실 힘든 일이에요. 그거를 조금만 놓치게 되면 몸무게가 5kg 금방 쪄버리는 거죠. 제가 첫 아이 낳고 몸무게가 너무 안 빠져서 밥을 3분의 1공기만 먹고 하루에 운동을 3시간 이상씩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2, 3개월 동안 한 6, 7kg를 뺐었거든요. 그거는 30대였고 지금은 그렇게 절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나이에 다이어트를 한다면 3가지 조건이 전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배가 고프지 않아야 된다. 충분히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힘들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면 굶거나 먹는 것을 줄이거나 아니면 운동을 하거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운동을 한다는 거는 제가 지난번에 건강한 식단 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몇 시간 운동을 해가지고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칼로리 소비를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긴 시간 운동을 해야 우리가 원하는 칼로리 소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힘들지 않아야 되고 또 하나는 몸을 상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다이어트를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다이어트가 좋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부터 한 11가지 정도 다이어트 방법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현미를 먹습니다. 100% 현미를 먹는데요. 9분도미, 8분도미, 5분도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가짜 현미예요. 그래서 저는 100% 현미를 먹습니다. 현미를 먹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이 충분하게 들어있고요. 비타민이나 미네랄이나 섬유소, 황산화 성분 이런 영양소들이 충분히 들어있기 때문에 저는 현미를 먹습니다. 현미를 먹으면 적게 먹어도 배가 불러요. 포만감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현미는 오래 씹어야 삼킬 수 있거든요. 근데 오래 씹으면 침이 많이 나오잖아요. 씹을 때 나오는 이 침의 양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아요. 그래서 침으로 배를 불리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적게 먹어도 배 부르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부드럽게 먹기 위해서 현미와 찰현미를 50대 50으로 섞어서 먹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공한 탄수화물은 먹지 않습니다. 국수, 빵, 파스타, 떡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먹지 않는 이유는 부드러워진 탄수화물이에요. 먹기가 훨씬 쉽다는 얘기거든요. 먹기가 쉽다는 거는 우리가 많이 먹게 된다는 거예요. 조금만 씹어도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씹고 삼키게 되고 그러다 보면 포만감을 느낄 새도 없이 많이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공한 탄수화물은 먹지 않습니다. 통밀국수나 통밀 스파게티,
현미 가래떡 이런 것들은 가끔 먹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미나 통밀이 아닌 겉껍질을 벗긴 가공한 식품은 전혀 먹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살을 찌게 하는 식품이에요. 세 번째는 밥 따로 반찬 따로 먹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전에 저는 밥을 입에 넣고 반찬을 연달아 입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밥하고 반찬을 같이 씹었었어요. 밥이 싱겁기 때문에 짭짤한 반찬이 들어가서 중화가 돼서 먹게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밥 따로 반찬 따로 먹는 이유가 현미 밥만 씹어서 삼켜야 그 현미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짜지 않게 반찬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반찬이 짜지면 밥 따로 반찬 따로 먹었을 경우에 짠 반찬만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밥 따로 반찬 따로 먹습니다. 그렇게 하면 반찬을 훨씬 싱겁게 먹을 수가 있죠. 짜게 먹으면 좋을 게 하나도 없죠. 우리나라가 위암 발생률이 1위잖아요. 소금이 범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밥 따로 반찬 따로 먹어서 그 각각의 음식의 고유의 맛을 즐기려고 노력합니다. 네 번째로 소금은 최소한으로 먹습니다. 밥 따로 반찬 따로 먹으면 반찬을 절대 짜게 해서 먹을 수가 없어요. 최대한 싱겁게 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짜게 먹으면 바로 체중이 올라가요. 비만의 원인입니다. 먹어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짜게 먹은 날 몸이 붓고 살이 찐다는 것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으로 간을 해서 먹습니다. 다섯 번째는 30분 이상 천천히 오래 꼭꼭 씹어 먹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각의 식재료들은 고유의 맛을 가지고 있고 그것들은 따로 천천히 오래 씹어야 그 맛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씹을 때 나오는 침도 적게 먹어도 배 부르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고요. 씹는 행동 그 자체가 우리의 이를 튼튼하게 하고 잇몸을 튼튼하게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오래 씹어 먹습니다. 여섯 번째는 최대한 외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음식 하나하나에 뭐가 들었는지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먹고 나면 제가 고생을 많이 합니다. 가능하면 밖에서 식사 약속을 잡지를 않고 꼭 해야 될 때는 고구마나 감자나 바나나나 이런 것을 싸가지고 가고요. 그것도 예치 않을 때는 뷔페에서 약속을 하고 거기서 제가 원하는 채소나 현미밥이나 그런 것들을 찾아서 먹습니다. 아니면 저희 집으로 초대를 해서 제가 식사 준비를 해서 먹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초록색 잎채소를 매끼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초록색 잎채소에는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철에 나는 채소들을 농부님으로부터 직접 뿌러미 형태로 받아서 먹고 있거든요. 초록색 잎채소를 먹으면 속이 편해진다는 것을 매일매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성분, 섬유소,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너무나 많은 영양소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초록색 잎채소를 꼭 먹습니다. 여덟 번째는 간식을 거의 먹지 않습니다. 세 끼를 충분히 배부르게 먹기 때문에 간식을 먹을 필요도 없지만 간식을 꼭 먹어야 할 때는 과일로 대체합니다. 혹은 고구마나 감자나 밤이나 옥수수 이런 것들을 간식으로 먹고요. 혹은 수분 함유량이 많은 오이나 토마토나 당근이나 이런 열매 채소, 뿌리 채소들을 활용해서 먹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간식을 먹어도 비만으로 가지는 않겠죠. 아홉 번째는 지방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견과류나 콩이나 밀이나 메밀이나 아보카도 이런 것들은 거의 먹지 않습니다.
식물성 음식이지만 지방 함유량이 높아서 비만의 원인이 되거든요. 콩기름 같은 걸로 굽거나 볶거나 튀기는 거를 최소한으로 먹습니다. 지방은 열을 가해서 태우면 몸에 좋지 않은 것들이 나오거든요. 채소 볶음 요리 같은 것은 채소를 가지고 볶아서 먹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채소 만들기 또 그것으로 요리하는 거 영상 준비할게요. 그리고 10번째는 채소나 과일을 갈아서 마시는 것을 최소화합니다. 주의합니다. 그 이유는 모든 식재료는 씹어서 먹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저작 운동이라는 것부터가 소화의 시작이거든요. 제 이나 잇몸을 튼튼하게 해준다고 생각하고 먹는 양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게 갈아버리면 양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런데 갈지 않고 초록색 잎채소나 뿌리채소들을 천천히 씹어서 먹게 되면 조금만 먹어도 배부르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가능한 한 식재료들은 부드럽게 가공하는 것은 저는 하지 않습니다. 11번째는 바다의 채소들을 챙겨 먹습니다. 미역, 다시마, 김, 톳 이런 것들은 우리 몸에 좋은 영양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 바다가 오염이 됐다고 해서 꺼려지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바다에서 나는 채소들도 잘 챙겨 먹습니다. 그런데 김 같은 거는 참기름이나 들기름 발라서 굽고 맛소금 뿌린 거 그런 거 먹지 않고요. 생김으로 먹습니다. 기름 튀기거나 열을 가하면은 상하기 때문에 몸에 좋지 않은 성분들이 생기거든요. 네, 이렇게 11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11가지의 방법을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식물성 음식만 먹는다입니다. 동물성 음식은 먹지 않아요. 고기, 생선, 그리고 우유가 들어간 음식, 계란이 들어간 음식은 먹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단백질 함량도 높지만 지방 함량이 높기 때문에 살이 찌게 하거든요. 그리고 제 건강을 해친다는 것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동물성 식품들은 먹지 않아요. 이렇게 제가 현미나 야채나 과일만으로 식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도 배부르게 먹으면서도 살이 빠져요. 좀 살을 많이 빼야 된다, 빨리 빼야 된다 할 때는 현미를 먹지 않으면 금방 빠져요. 탄수화물이 에너지원으로 쓰이고 중요한 영양소인데 안 먹어도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제 경험치로는 그랬습니다. 내 몸에 군살이 있을 때는 탄수화물 먹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약간 근육 손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군살이 다 빠진 다음에 근육을 키워주는 운동을 또 병행해주면 되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식물성 음식으로 식사를 몇 년간을 해오면서 건강상으로도 굉장히 좋아졌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만성 통증 있던 것도 없어지고 관절염도 다 없어졌고 빈뇨, 부종, 관절염 이런 것도 다 없어졌고요. 피부도 굉장히 맑아지는 거를 제가 느낄 수가 있었고 제가 머리카락이 꽤 얇은 편이었는데 머리카락도 붉어지고 윤기도 훨씬 많아지고 머리카락도 납니다. 저는 흰머리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 거 보면 이런 모든 거에 이런 식물성 음식을 먹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피부가 맑아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너무나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제가 손톱이 울퉁불퉁 했었거든요. 그런 거 다 없어졌어요. 매끈해졌습니다. 그리고 숙면을 취할 수 있어요.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고요. 나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식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에도 좋고 다이어트에도 너무 좋은 제가 말씀드린 11가지를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름 오기 전에 다이어트 꼭 성공하시기를 바랄게요. 성주 언니 패션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